비폭력 대화 4장 느낌 확인과 표현. MBC의 첫 번째 요소가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는 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가지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메이가 말하듯이 기상나팔 정도로밖에 자신의 느낌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의 무거운 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욕을 다 적으면 우리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어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21년간 내게 어떻게 느끼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단 한 명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된 것은 지위 높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에 의거해 움직이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나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9살 즈음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되새겨보면 내가 어떻게 나의 느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나를 때려 죽였다고 밖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방과 후 교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 나가기가 무섭다고 했더니 다 큰 녀석이 뭘 무서워해?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몇 년 후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자신의 느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코치들은 육체의 고통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임하는 운동선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한 번은 부러진 손목을 치료하지도 않은 채 한 달 동안 계속 야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 MBC 워크숍에서 어떤 대학생이 방 친구가 밤에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느꼈느냐고 그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밤에 음악을 크게 트는 건 옳지 않다고 느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느끼다 라는 말과 무엇 하다고 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면 느낌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느낌을 다시 표현해 보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성격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표현 역시 느낌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격한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혀 아무 느낌도 없어요. 이 학생은 분명히 격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커녕 느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알아내고 표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교범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곧 변호사, 기술자, 경찰관, 기업 경영자, 직업 군인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집안 식구들이 서로의 느낌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면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컨트리 음악 가수인 레바 맥킨타이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노래를 짓고
내가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를 통해 아버지와 나누고 싶었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남편이 무엇을 느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불만을 품은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워크숍에 데리고 와서 내가 벽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벽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여성이 나를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매일 이렇답니다.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이건 벽이랑 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남편과 좀 더 많은 정서적 접촉을 원하기 때문에 외롭게 느끼신다는 것이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와 같은 말로는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남편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비판으로 들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느낌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말이 씨가 되어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벽처럼 군다는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실망해서 응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벽 같다는 인상을 오히려 굳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력을 키우면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세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위스의 어느 대기업에서 기술부 직원들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자기들을 기피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기술부 직원들을 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지겨워요. 마치 기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기술부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동료들과 대화할 때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느 병원에서 의료진과 하기로 한 회의를 앞두고 걱정하는 행정 직원들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의사들이 17대 1로 기각해버린 사업을 의사들이 다시 지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행정 직원들은 MBC를 활용하여 의사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행정 직원 역할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여러분께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려니 사뭇 두렵게 느껴집니다. 라는 말로 말을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이 문제로 의사들과 대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행정직원들이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음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직원 중 한 사람이 그건 비실제적이에요. 의사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고 항의했습니다. 내가 왜 두려움을 인정할 수 없는지 묻자 내 말을 끊었던 직원이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사들을 두려워한다는 걸 인정하면 그들은 우리를 박살낼 거예요. 나는 이 대답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직장에서 느낌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이 그 공포스러운 회의에서 자신들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소대로 엄격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만
하지 않고 어떤 까닭에서 의사들이 견해를 바꾸기 바라는지를 밝히면서 자신들의 느낌도 함께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의사들이 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박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의사들이 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17대 1로 그 사업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의 이런 반응에 행정 직원들은 놀라면서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같은 극적인 전환은 행정 직원들에게 직장에서도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낌을 감추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게 가르쳐 준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시의 빈민 학생들에게 MVC 과정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생기에 넘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던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침묵. 나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나는 아주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번 수업에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MVC에 대한 소개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자신의 가방을 뒤지다가 손톱 줄을 꺼내 열심히 손톱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학생들은 유리창에 얼굴을 맞대고 마치 길가에서 일어나는 광경에 매혹된 양 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거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분명히 나보다 더 용기 있었던 한 학생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흑인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시죠? 아닌가요?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북한 느낌을 숨기려고 애쓴 것이 이 학생에게는 그렇게 보였음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이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의 취약점을 표현하자 학생들에게 뚜렷한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내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MVC에 호기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비교. 보통 우리는 느낀다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느낌보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때 나는 느낀다는 말을 나는 생각한다로 바꾸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느낀다는 말이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쓰이면 자신의 느낌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합니다. 1. 무엇 한다고 that, 무엇과 같이 like, 마치 무엇처럼 as if.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내가 실패작인 것 같이 느껴져.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 2. 대명사. 내가 I, 너는 you. 그 남자는 he, 그 여자는 she. 그들은 they, 그것은 it. 나는 내가 항상 당번인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져. 3.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나 명사. 나는 에이미가 꽤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고 느껴져. 상사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져. 반대로 느낀다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실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게 느낀다를 단순하게 불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MBC에서는 우리의 실제 느낌을 나타내는 말과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을 구별합니다. 1.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표현할 때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문장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연주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한 말입니다. 2. 실제 느낌을 표현할 때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실망감을 느낀다.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 부족하다는 평가 뒤에 있는 실제 느낌은 실망이나 좌절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구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다음 예문들은 그 두 가지가 쉽게 혼동되는 예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실제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실제 느낌은 슬프다 아니면 실망했다일 것입니다. 2.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여기서 사용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은 실제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 정도에 대한 나의 평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 느낌은 걱정이나 낙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또한 자신이 느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문장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혼자 있고 싶은 터라 안도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다와 같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드러내는 말을 모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현들이 그런 말의 예입니다. 갇히다, 강요당하다, 거절당하다, 공격당하다, 구속되다, 궁지에 몰리다, 놀림을 받다, 당연하게 여겨지다, 따돌려지다, 무시당하다, 방해받다, 배신당하다, 버림받다, 보호받다, 봐주지 않다, 사기당하다, 선동당한 것 같다, 신용을 받지 못하다, 압력을 받다, 압박받다, 오해받다, 원치 않다, 위협받다, 의심받다, 이용당하다, 인정받지 못하다, 조종당하다, 지지받지 못하다, 학대받다, 협박받다.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뜻이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좋게 느낀다고 할 때 좋다는 말은 행복하다, 기쁘다, 안심하다 등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뜻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단어로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목록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된 느낌을 묘사하는 말. 감격하다, 감동하다, 감사하다, 감탄하다, 고맙다, 고무되다, 관심을 가지다, 궁금하다, 근심 없다, 기대하다, 기분이 들떠다, 기뻐 날뛰다, 기뻐하다, 기쁘다, 기쁨에 넘치다, 긴장을 풀다, 깊은 애정, 낙관하다, 낙천적이다, 놀라다, 더없이 행복하다, 득이양양하다, 들뜨다, 따뜻하다, 마음이 흡족하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놓이다, 마음이 열리다, 만족스럽다, 매우 기뻐하다, 멋지다, 명량하다, 반갑다, 사랑스럽다, 상냥하다, 상쾌하다, 생기가 나다, 숨가쁘다, 신뢰하다, 안도하다, 안정되다, 열광적이다,
열렬하다, 열정이 넘치다, 열정적이다. 열중하다, 영감을 받다, 영광스럽다. 용기를 얻다, 유쾌하다, 의기양양하다. 자신만만하다, 자신의 차다. 자유롭다, 정신이 바짝 들다. 좋아하다, 즐겁다, 짜릿하다, 차분하다. 찬란하다, 충족되다, 친근하다, 침착하다. 쾌활하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행복하다, 호기심 나다, 호기심이 강해지다, 환희, 활기에 차다. 활기 있다, 활발하다, 황홀하다, 훌륭하다. 흡족하다, 흥미를 가지다, 흥분되다, 흥분하다. 희망에 차다, 희열에 넘치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 가책을 느끼다, 갑갑하다, 걱정되다, 겁나다. 겁에 질리다, 격노하다, 격분하다, 격앙되다. 격정에 압도되다, 경계하다, 고독하다,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곤란하다, 골치 아프다, 관심이 없다. 괴로워하다, 기가 죽다, 기분이 언짢다, 기운 없다. 기운을 잃다, 긴장되다, 긴장하다, 깜짝 놀라다. 나태하다, 낙담하다, 낙심하다, 냉담하다. 냉정하다, 노하다, 녹초가 되다, 놀라다. 답답하다, 당황하다, 두렵다, 뒤숭숭하다. 마음이 내키지 않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에 상처 입다, 마음이 안 놓이다. 맥 풀리다, 못마땅하다, 무감각하다, 미지근하다, 무관심하다, 무기력하다, 무디다, 무서워하다, 민감하다, 민망하다, 부끄러워하다, 붕괴하다, 불만족스럽다, 불안스럽다.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불행하다. 비관적이다, 비참하다, 상심하다, 섭섭하다. 성가시다, 성나다, 슬프다, 슬픔에 잠기다. 시무룩하다, 시샘하다, 시시하다, 신경과민. 신경 쓰이다, 실망하다, 심란하다, 심술나다. 안달하다. 안절부절 못하다, 애도하다, 어쩔 줄 모르다. 억울하다, 언짢다, 열망하다, 외롭다. 용기를 잃다, 우려하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원한을 품다, 의물하다, 의기소침하다, 의심하다. 적대감, 전전긍긍하다, 절망하다, 정떨어지다. 조바심 내다, 졸리다, 좌절하다, 주저하다. 지겹다, 주루하다, 지치다, 질리다. 짜증나다, 초연하다, 초조하다, 충격을 받다. 침울하다, 탐내다, 풀이 죽다, 피곤하다. 필요하다, 혼란스럽다, 화나다, 회의적이다, 흥분하다, 힘겹다. 요약.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쉽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C에서는 실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합니다. 연습 문제 2. 느낌 표현. 느낌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 우리의 견해가 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느낌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1.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2. 당신이 떠나게 되어 슬프다. 3.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겁나요. 4. 당신이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나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5. 당신이 와서 행복해요. 6. 당신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7.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8. 당신이 내게 해준 것에 대해 좋게 느껴요. 9. 나는 보잘것없다. 10. 빨리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초조해요. 연습 문제 2에 대한 나의 대답. 1.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여러분이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의 예로는 나는 슬프다 혹은 나는 고민스럽다 등이 있습니다. 2. 당신이 떠나게 되어서 슬프다.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에 느낌이 표현됐다는데 우리 견해가 일치합니다. 3.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겁나요.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의 느낌이 표현됐다는데 우리 견해가 일치합니다. 4. 당신이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나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나는 무시당했다는 말이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한 바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당신이 들어서면서 인사를 건네지 않을 때 저는 외로워집니다. 는 말이 있습니다. 5. 당신이 와서 행복해요.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의 느낌이 표현됐다는데 우리 견해는 일치합니다. 6. 당신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당신이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나는 때려주고 싶다는 것이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밝히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상상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표현하는 예로는 나는 내게 화났다 는 말이 있습니다. 7.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오해를 받고 있는 이란 말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의 예는 나는 좌절을 느낀다 혹은 실망했다 등입니다. 8. 당신이 내게 해준 것에 대해 좋게 느껴요.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에는 느낌이 표현되었다는데 우리 견해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좋다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써서 우리 느낌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는 안도가 되었다, 고맙다, 용기를 얻었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9. 나는 보잘것없다.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우리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보잘것없다는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때의 느낌은 회의를 느낀다라든가 실망스럽다는 말이 있겠습니다. 10. 빨리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초조해요. 이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이 문장의 느낌이 표현되었다는데 우리 견해가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